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고도자치권과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완주 전주 통합 절차는 전북특별법에 맞지 않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를 말살하는 심각한 자치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5월 27일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고 통계청 기준 1인당 GRDP는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완주군의 자체적인 발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 머리가 좀 길었나요? 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의 관주도의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었고 지금도 그로 인한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님, 세 차례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차례 관주도 통합 시도로 인해 입은 주민 사이의 대립과 반목, 상처들을 치유는 완주 지역 주민이 숙명처럼 떠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사과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주민투표 이후에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주민투표를 한 이후에 그 소위 후유증을 찬성으로 결론이 나건 반대로 결론이 나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지나치게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정치 쟁점화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완주 군민에서 먼저 완주 군민들이나 완주군의 정치인들이 정치 쟁점화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사님께서 전주시장님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거기서부터 저는 정치 쟁점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2025년 3월 13일 완주군 연초 방문이 완주 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완주 군민이 지사님의 행태에 분노하는 현장을 묵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지사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완주 군민을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하려는 행동은 군사 정권의 박정희 전두환식 독재 통치의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군사정권의 박정희 전두환식 독재 통치와 저를 지금 비교를 했는데 그건 네.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당시에 간 이유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막아가지고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한 것, 그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 네.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고향인 군산시를 방문을 하셨을 때 군산시 의회나 군산 시민들로부터 공격받는 공적인 장소에서 그분들과 다투는 모습을 묵도한 바 있습니다. 반성하시지는 반성하고 공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완주군에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랫동안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완주 군민의 행복 지수가 전주보다 본인은 높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네. 완주 군민은 단 하루라도 살아보지 않은 지사께서 통합이 가져다줄 완주 군민의 삶의 질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소외 등 숱하게 많은 고민들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약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의원님, 제가 이제 도지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네. 이 공약을 하게 되죠. 공약은 그동안에 전북 발전에 관한 많은 역사적 과제들, 프로젝트들을 네, 검토하고 또 앞으로 반드시 도지사가 됐을 때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과제를 선별해서 하게 되는데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제가 무슨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지금 이게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묵은 과제다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완주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그런 반대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앞으로 고려하면서 일 처리를 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지난 30년간 우리 완주 군민들은 자치권과 주권을 통해서 완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사님.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련 각종 재정 특례가 마치 완주와 전주 발전에 대단히 큰 희망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조항이 많고 한시적인 것으로 장기적, 영구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 53조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 교부세 감소 추세로 지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창원도시발전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통합의 결과로 국고 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이 늘어나고 보통교부세 등 통합 창원시의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사님,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정 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10년 내지 1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를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이제 법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조례로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지난번 아시다시피 개정을 한 것이고 제정을 한 것이고 그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10년간 이 지원이 되는데 과거 청주시의 경우도 15년간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하기를 보통교부세를 청주시 경우에 100분의 6을 받아오던 것을 우리는 100분의 10을 15년간 지원해달라라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신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건의 상태고 이거는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는 단기적인 재정 유인책에 저는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센티브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타시군과 형평성 문제가 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재정 상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민선 8기 전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에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자체 예산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6년 전부터 전주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당초 올해까지 20만여 제곱미터터에 280여억 원을 투입해 마중길과 청년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160여억 원을 집행하고도 20억 원을 세우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올해 수소전기버스 7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차량 연식이 있는 만큼 대폐차를 해야 하는 시내버스가 매년 발생합니다. 수소 시내버스가 출고되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주역 공영주차장과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등입니다. 또 예산을 적게 반영해 몇 년째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 여파로 지방교부세 축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금 감소, 여기에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사들여야 하는 민간공원의 매입 금액만도 3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6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람에 신규 사업 공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려우니 행사성 예산 이런 거 좀 줄이고 중장기적 재정 계획을 세워서 전주시가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민선 8기 전주시, 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내부 재정 진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네, 전주시는 6천억 원 지방채 발행 등 지방 재정 악화라는 침체적 상황을 완주 전주 통합으로 해결하라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 지적에 대하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에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통합 이전의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따라서 완주군의 재정 문제를 전주시로 돌려 사용할 수가 원천적으로 없게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도 통장을 따로따로 관리하고 별도 경제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12년간 최소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전주시의 이 부채 문제를 완주로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조례를 보면은 대부분도 임의 조항이었고 지금 동영상을 보셨지만 전주시 부채가 이 정도인데 어떤 시군이 통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의 부채를 완주 국민들이 대신 갚아야 될 일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업들을 해서 그 부채를 사업을 안 하면 부채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전주시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사님, 그 조례가 임의조항 아닙니까? 네? 그 조례가 임의조항 아니에요? 임의조항 이거 상생조 조례는 적어도 12년간은 이 재정 구간을 서로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 이후에는 지금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예. 자, 12년간은 하게 되어 있고 저는 오로지 그런 부분들이 다 완전 국민들이 저는 떠안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리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의회에서 분명히 12년 이후에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이 진행되는 가운데 완주 전주 통합 도시 인구 집중으로 타 지역 인구 감소 및 공동화 현상, 지역 상권 쇠퇴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완주 통합보다는 14개 시군 상생협력사업 발굴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상생협력사업 발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 이 문제는 이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다른 타 시도와 경쟁을 할 경우에 인구 댐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전주보다는 통합된 이후에 그 통합 특례시의 모습이 훨씬 더 인구 댐 역할도 하고 거점 도시 역할을 해내기에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연구 용역에도 나왔지만 전주 완주 통합이 되면은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전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은 대부분 소멸된다는 그런 연구 방안이 결과가 나왔어요, 지사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5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완주전주 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완주 지역 총 2,311명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합 반대가 1,526명, 6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와 같은 완주 군민의 완주전주 통합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작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것을 막을 권한도 없고 더 이상 무슨 진행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통합 설문조사, 그 조사에 따르면은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대표가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단체의 대표가 당시에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주 구민들의 반대 의견을 중점적으로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체 실시한 비공식 설문조사다. 네, 이렇게 됐기 거기까지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찬성이 많이 나왔다면은 이 부분과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의원님 이제 통계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표를 하려면 적어도 이뿐만 아닙니다. 이전에도 과학적으로 몇 번의 여론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때마다 검증된 반대 방법에 여론이 대해서 해야 되지 대부분 더 않겠습니까?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론조사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40대, 50대 뭐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완주 전주 통합에 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보신 거고 네, 맞습니다. 저는 매우 반대라고 말씀드렸고 매우 반대, 네, 매우 그다음에 반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의뢰해서 조사하는 건가요? 의뢰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서울에 있는 모노 리서치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모노 리서치. 아니 근데 거기다 그 조사를 의뢰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관에 이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인지. 지자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의뢰를 어느 지자체에서 한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의뢰를 한 게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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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하고 그 여론조사를 시나 도에 보고하는가 봐요. 혹시 지사님 여론조사 모노 리서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네, 이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네. 2024년도 하반기에 2회 그리고 2025년 5월 29일에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네, 도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사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면서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에 모노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 전북 자치도가 한 것이 방금 우리 지사님께서 맞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맞다면 엄중한 대통령 선거 전국에 그것도 사전투표일에 여론조사를 주도한 사실을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고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여론조사는 요청하지만 며칠 날 해라 뭐 하라 이런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 사전투표일하고 일부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 기관이 좀 적절하지는 못했다라고 네,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전주 완주 통합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추진단체와 전북자치도는 모노리서치를 통하여 적어도 3회에 걸쳐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공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미 표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완주 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사실과는 다르고요.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하는 이유는 이 정책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 번씩 하는 건데, 특히 이 조사가 만약에 공표가 되게 되면 찬성단체, 반대단체 서로 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해석을 하면서 확대 재산산을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공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찬성이 높았으면은 뭐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겠죠. 올림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 찬성 단체들은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이 완주 전주 통합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주 전주 통합이 올림픽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비약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우호 여론을 등에 업고 반대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일 뿐 갈등만 조장시켜서 오히려 올림픽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통합 문제가 도움이 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라는 이름을, 도시 이름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올림픽은. 그렇기 때문에 전주 올림픽이라고 했을 때 전주가 갖는 그 국제적인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브랜드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전주 시민들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 후에 통합시가 이 브랜드를 이용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이 브랜드를 이용하시는 완주 네, 국민들이 저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연관성이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완주 전주 통합이 무산되고 만약에 올림픽 유치가 실패한다면은 완주 전주 통합이 안 돼서 올림픽 유치가 실패했다고 할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직접 연관성이 방금 있다고 했잖아요, 지사님께서. 아니 저는 이제 올림픽을 최종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일들은 저는 다 동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전주 크기와 인구보다는 통합한 후에 크기와 인구가 분명히 유치의 국제 경쟁력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들지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최종적으로 뭐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네.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네, 지사님은 청주 청원 사례가 통합의 롤 모델이고 해당 사례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주 청원 사례는 통합 당시 수도권 규제 강화 여파로 대기업 등이 수도권에 가까운 지방인 청주 청원으로 이전한 사례로서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저는 사례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하시고 네. 시간이 착곡하니까요. 네. 통합 청주시와 통합 예를 들면 전주시의 차이점을 부각을 시키시는 분들은 그 거리 문제, 수도권과 가까운 그 문제들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통합이 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청주가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수도권하고만 가까운 것으로 이유만 되기에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통합 이후에 청주가 대기업 유치라든가 또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려되어야 이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수들이나 변호사들도 한 얘기지만 또 약간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사님과 저하고 전북자치도 전주시 통합추진단체가 청주청원의 사례를 앞세우는데 통합 청주시의 인구 증가와 경쟁력 향상은 행정통합으로 한 효과기보다는 그 당시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준하는 청원군, 오송, 오창 국가 산단에 입주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극체제와 수도권 집중 향상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길은 수도권 규제 강화와 대기업 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지방 분권의 실효적 정책에 있다는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 통합이 됐을 때 지방 분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통합이라는 문제가 특례시를 만들게 되면 훨씬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분권이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가꾸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주시하고 만약에 통합 이후에 특례시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지사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통합이 지방 분권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증적, 제도적으로는 입증되지 저는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 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특례시 지정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는 법을 개정하여 50만 명으로 특례시 기준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7월 말 기준 50만 명 이상은 도시가 경기도에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례시가 많아지겠고 아마 뭐 특례시 천지예요. 하지만 특례시가 된다고 해도 완주군에는 자치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특례시를 만들 것입니까? 지사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지난번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자부와 논의를 할 때 수도권은 현재 100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대로 놔두고 지방 경우에만 50만 이상으로 특례시 요건을 낮춰줘라라고 제가 이제 당시에 건의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공약집인데요. 이 공약에 보면 분명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 특례시는 인구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거점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진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지방 특례시를 선정하여 네. 전역 성장을 충분히 견인하겠다 지사님,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네. 지사님. 네. 그러면 지사님 전주시가 지금 한 64만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도 특례시를 얼마든지 전주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은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전주시는 예전에 수년 전에 특례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반대해서 그때 당시에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64만이니까 전주시 특례시 만들고 또 우리 완주는 10만 넘었으니까 완주 특례 적용해서 완주시 승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자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지방의 특례시의 요건을 완화해 줄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발전 방안에 대한 경쟁력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이 통합됐을 때 통합의 지금까지 비전을 그러면 전주시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네, 지금 그동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시간이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11일 완주전주 통합 반대 대책위는 통합 찬성 단체들이 최근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통합 찬성 유도를 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일견 지역사회 봉사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통합을 유도하는 홍보와 유인물 배포를 병행하며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이며 이는 주민투표법에서 금지한 음식물 제공을 통한 투표 운동에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 추진 단체 음식물 제공 후 유인물 살포 행위가 사실이라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법 제4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그 사실관계를 오늘 네. 의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마도 네. 이제 고소가 됐다면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문지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그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전북특별법 제103조 통합자치단체의 특례 조항입니다. 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의 통합 권을권을 폐지하고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만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당시에 전북특별법을 개정할 당시에 행안부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들어갔고요. 특히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양 지역 간의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민 공감대도 상당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 건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완주 케이스는 이 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붙여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사님께서는 법과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완주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토론이나 공청회 이런 과정 전혀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특별법을 지금 이 특별법은 지사님에게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남지 않았는데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의원님들은 최근 전주 완주 통합이 되면 완주 다음 지방선거에서 11명의 군 의원님들은 불출마하겠다는 내용을 시사를 했고요. 또 완주 전주 통합이 불발이 된다면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책임을 지고 불출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시사님, 완주 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시고 차기 도지사 선거에 혹시 불출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주 전주 통합 문제를 저의 출마 여부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완주 군 의회 의원님들도 왜 불발이 됐을 때 정치적으로 뭐 다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저는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우리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은 너무나 많은 주민의 갈등과 또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은 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찬반 투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처음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투표는 주민투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 완주 전주 통합이 부결된다면 전북 발전에 저는 커다란 걸림돌이자 일부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완주전주 통합 무산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전북 자치도의 명예 실추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다면 이재명 정부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통합에 찬성했던 도지사, 전주시장, 일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철저하게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님, 짧게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입니다. 금방 의원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새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주민투표 결과 전주완주 통합이 부결된다면 전북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네.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면 되죠. 찬성을. 근데 왜 지금 시장님, 이재명 정부도 이걸 추진하는데 반대해놓고 완주 이재명 국민들은 대표한테도 지금까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지사님.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의원님 그동안에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정부가 새로 바뀌었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지금 추진하는 새로운 지방 정부에서 균형 발전은 지사님이 생각하는 균형 발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민 주권을 중시하는 의원님, 균형 발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가 이 생각하는 말씀만 좀 그것은. 드릴게요. 새로운 정부에서 네. 이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또 이 공약에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공약은 이번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완주에
아니, 일간지에서 제 어떤 말씀을 좀 일간지에서 드릴게요. 그걸 보도를 했지만 다시 정정 보도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는 완주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실리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완주 국민들에게 지사님께서도 어떤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방법이 생각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를 가장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주 통합만이 전북 특별자치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완주 전주 통합을 결사 반대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들 뜻을 모아 삭발까지 감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초지일관한 듯한 김관영 도지사를 보면서 과연 전북 도민을 위한 도지사인지 아니면 정치적 미래를 위해 완주 군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주 전주 행정 통합은 완주 군민이 전적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양심적인 완주 군민은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의 통합 추진 행위가 매우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주 군민 여러분들은 완주 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도정 직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도지사는 중재자 역할을 넘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완주 전주 통합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도지사는 완주 군민의 뜻에 어긋나는 완주 전주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도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고 완주 군민 여러분들께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사과하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